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미 독립기념일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다코타 러시모 산에서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러시모 산 아래 행사는 장엄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 앞에서 그들의 업적과 성취를 계승해 사악한 좌파와 싸워 나라를 계속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랙 매터스 운동을 문화 파괴라 지목하고 극좌 파시스트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며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무릎을 꿇을 대상은 오로지 신뿐이라면서 사악한 세력에 압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스주의자들이 블랙 매터스 운동을 일으켜 미국의 유적과 기념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좌익 문화혁명의 징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블랙 매터스는 미국인들의 생활 기저인 가정을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사상이 사회정의라는 기치를 내세워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의와 사회를 파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진 좌익 세력은 정의라는 표현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복수심을 낳고 있다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지치람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니미츠와 레이건호 항모 타격군이 막강한 해상 역량으로 독립을 경축한다면서 남진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수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니미츠와 레이건호는 17호 항공연대 그리고 수면함정과 함께 세계 최강의 기동작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도 이에 맞서 7월 1일부터 남진해의 시사군도에서 닷새 동안 군사연습을 벌였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7월 3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화민국의 신남방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면서 2020년 안에 괌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괌에 설치되는 것은 명목상 타이베이 경제 문화 판사처지만 목적은 미국 타이완 간 군사협력 강화입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전 지구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격상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는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국방안전연구원 소장 수주윈을 인용해 미국과 타이완 간 군사동맹 승격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미 타이완부 간의 펜타곤 출입과 캘리포니아에서의 타이완군 훈련,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오키나와 괌과 연계한 작전에 타이완의 참여 등을 열거했습니다. 타이완은 현재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하와이에 무관을 두고 있는데 양국 간 군사교류 확대가 괌 대표부의 핵심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화민국에서 자신은 타이완인이라는 정체성 인식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립정치대학의 7월 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67%가 자신은 타이완인이라고 응답했고 중국인인 동시에 타이완인이라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습니다. 타이완인이라는 정체성은 1992년부터 계속 높아져 2007년에 중국인이며 타이완인이라는 이중 정체성과 같아진 뒤 이제 최고치에 달한 겁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진당이 36.8%인데 반해 친중 성향인 국민당은 15.8%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 선전기구인 공자학원은 전 세계에서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4월에 이미 모두 퇴출됐으며 미국에서는 100개가 넘는 공자학원 가운데 이미 40개가 폐쇄됐습니다. 공자학원이 사상 침투와 스파이를 씹는 기관으로 인식되자 중국 공산당은 공자학원의 본부인 한반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반이란 명칭을 버리고 교육부 중외 어원교류 합작 중심이란 명칭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꼼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책임자인 마젠페이 박사는 이전에 한반의 당서기, 부주임, 공자학원 본부 부총관사를 지낸 인사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7월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도시건설 160주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주중 러시아 대사는 소셜미디어에 이를 경축한다는 메시지를 게재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블라디보스톡을 하이선웨이라고 부르면서 러시아가 강탈한 영토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공은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1년 장제민이 고르바초프와 만나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2001년 중러시아 우호 협력 조약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중공이 미국과 인도,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와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마저 적으로 돌아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